안녕하세요. 오늘의 위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장소입니다. 인생은 때때로 너무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지만 나는 누군가가 이해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위안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매우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당신은 그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놀러 갔을 때 다들 엄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저는 안 합니다.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요구하면 엄마가 혼란스러워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가족이 돈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부모님이 충분히 피곤하신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괜찮아. 나는 다 컸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거실에서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뛰쳐나가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왜냐하면 내가 슬퍼하면 부모님이 더 걱정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조금 자랐을 때 저는 저와 같은 이해하는 아이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하며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정말 괜찮으세요? 힘든 적 있어요? 때때로 항상 이해하는 것은 우리도 사랑받아야 하고 약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게 한다. 오늘 만약 당신이 그런 아이였다면 나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너는 항상 강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항상 그것에 대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할 때도 있고 요구하고 싶은 것도 있고 누군가에게만 의지하고 싶은 날도 있다. 그리고 그게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가능하다면 좀 이기적인 시도를 해보세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대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주변에 항상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랄지도 모른다. 단지 당신이 전에 말한 적이 없을 뿐이다. 오늘 한 번 앞에 세워봐 줄 수 있어? 이해하는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이 이 삶의 어딘가에서 모두가 이해라고 말하는 아이를 만난 적이 있다고 확신한다.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친척집에 놀러갈 때마다 삼촌들이 어깨에 툭툭 치며 웃었던 기억이 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절대 찡그리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그때 너무 뿌듯했어요. 내가 착하다면,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고 어른들이 나를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감정을 숨기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부모님이 주말에 공원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쁜 일 때문에 깜빡했다. 그날은 하늘이 맑고 창밖을 내다보니 옆집 아이들이 부모님과 손을 잡고 놀러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냥 웃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안 가도 돼요.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괜찮았어요. 가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이해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하면 부모님이 더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조용히 하고 참는 걸 선택했어요. 혼자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이해하는 아이들은 보통 그들의 나이보다 더 일찍 성숙하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소원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실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그들은 항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표현하며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점차 그 이야기 위에는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 우리는 항상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선시하며 항상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여 다음을 잊어버릴 정도이다. 그럼 저는요. 당신도 그런 적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항상 그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너는 항상 참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또한 원하는 권리, 요구할 권리, 사랑과 관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오늘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묻는 대신 내가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이해할까요? 왜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이해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그저 피할 수 없는 선택일까요? 서울의 어느 겨울 오후에 엄마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있는 7, 8세 소년을 목격한 적이 있다. 엄마가 과자 먹고 싶냐고 물었을 때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살짝 웃었다. 엄마, 그냥 커피 마셔요. 필요 없어. 어머니는 조금 안쓰러워했지만 결국 더 이상 주문하지 않았다. 소년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오래된 습관인 것처럼 천천히 우유잔을 휘젓고 앉아 있었다. 그러한 아이들은 종종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되는 환경에서 자란다. 가족이 너무 많은 압력을 받으면 부모가 피곤할 때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운다. 한 친구는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그녀가 나를 방으로 안아주고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내일 아침이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는 부모님 앞에서 울어본 적도 없고 두렵다고 말한 적도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이 더 걱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아이들을 우연히 좋아합니다. 어린아이가 찡긋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때 그들은 넌 정말 대단해.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항상 이것저것 요구해. 라고 칭찬합니다. 이 칭찬은 아이에게 자신이 착하고 방해받지 않을 때만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우리는 효와 희생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을 배려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아이였다면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에 익숙하고 당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요구받고 약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뭐야?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해가 심리적 부담이 될 때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더 잘 이해할수록 더 취약해집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숙제를 하는 것을 잊는다면 그는 가장 먼저 공책을 꺼내 빌려줄 것이다. 단체로 말다툼을 하면 그는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지만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방과 후에 버스 정류장에 같이 앉았을 때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가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항상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필요나 감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의 욕망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이해한 아이들은 종종 감히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못한다.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잘해야지. 아무도 나를 책임지지 말고. 그들은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스스로 모든 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는 쉽게 이용당하고 취약합니다. 항상 기꺼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서 죄 없는 부탁을 받습니다. 거절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진다. 반항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짜 감정을 표현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는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돌보는지 아니면 단지 그들이 항상 괜찮은 것에 익숙했는지 모른다. 이해력 때문에 아이를 칭찬했지만 그것이 인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아이들은 정말 사랑받나요?
어른들은 보통 울고 떼쓰는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달래주지만 조용히 참고 있는 아이들은 쉽게 잊혀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릴 때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저보다 4살 어린 아이였는데 넘어지기만 하면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가 떼를 쓰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아파도 묵묵히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만 털어내고 조용히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울면 엄마가 걱정할 거야. 내가 떼를 쓰면 어른들이 귀찮아할지도 몰라. 그래서 항상 동생이 먼저 위로를 받았어요. 엄마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많이 아팠지? 하고 묻고 기분을 풀어주려고 사탕을 하나 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요? 엄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은 정말 착한 애. 한 번도 징징대지 않으니까. 그때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은 저도 관심받고 싶었고 다만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어요. 이해심 많은 아이들은 쉽게 잊혀지곤 해요. 부모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관심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파도 티내지 않고 억울해도 토라지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아도 질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른들은 점점 이 아이들은 애써 챙길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에요.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마땅해요. 이해심이 많든 아니든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적절한 순간에 건네는 작은 관심일 뿐이에요. 아무 말 없이 버티고 있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억지로 강한 척할 때 다정하게 응원해주는 것. 그리고 아주 간단한 한마디. 오늘은 즐거운 하루였어? 그것만으로도 이해심 많은 아이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이해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결말 사랑이 특권이 되지 않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착하다, 이해심이 많다라는 이유로 아이를 칭찬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그 착함 뒤에 혹시라도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애쓰는 아이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울지 않고 떼쓰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아이가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양보하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누구도 너 힘들진 않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는 아이 떼쓰는 아이를 더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요? 혹시 그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단 한마디라도 듣고 싶지는 않을까요? 오늘 즐거운 하루였어? 혹시 당신도 그런 아이였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주세요. 항상 강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착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 주변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가만히 곁에서 지켜봐주세요. 때로는 적절한 순간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위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고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간입니다.